하겠습니다. 건산시입니다. 황정견의 쌍정차 송자중이라는 시, 송자첩. 항상국의 시 중에서 명편으로 꼽힙니다. 요즘 뭐 차를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시로서 이게 명시예요. 쌍정차를 자첨에게 보내다. 이게 제목. 자첨은 소동파죠. 소식이 호는 동파급사고 자가 자첨이에요. 소자첨. 황정계는 전에 한번 나왔는데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전에 좀 그대로 따다가 다시 한번 몸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아서 5페이지 보십시오. 황정견 북송 홍주 불령 지금의 강서성 수수연 사람으로 항노직이라고 해서 자가 노직이고 호는 부원 또는 상국도인데 흔히 항상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항상곡, 상국도. 소식의 시우이면서 소식의 글귀나 마찬가지로 장례, 진단, 조보지 등과 함께 소문사학사라 불린다. 그러니까 이제 소동법은 나이가 좀 적은 분인데 소문사학사니까 소시 문화의 네 명의 학사다 이래가지고 황정견, 장례, 진단, 조보지를 소문사학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황정견이가 소동파의 제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소식으로 나이는 좀 적고 소식하고 오히려 지내니까 소동파를 그냥 대표로 봐가지고 그 밑에 대단한 사람들 소문사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송나라 때는 또 특징적인 게 사제간의 관계라는 게 꼭 그를 배워야 사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에 과거에 급제하잖아요. 그럼 그 급제했던 그 과거 시험에 요즘 말하면 심사위원장, 고선위원장하고 그때 합격하는 사람은 전부 사제관계가 돼요. 알겠습니까? 사제관계가 된다. 그래서 사제관이라는 것이 오늘날 개념으로 축소해서만 사제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황정견하고 소동파는 흔히 소황이라고 그래요. 소식과 황정견 소황이라고 그러는데 나이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황정견이가 먼저 자기 시를 소식에게 보여가지고 소식의 인정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문사학사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신문도 많이 달랐고 식품도 많이 다릅니다. 소동파는 인생의 부침도 심하지만은 요즘 식으로 하면 장강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장간도 하고 그런 사람이고 황정견은 주로 지방에 현감 정도도 뱃을 정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식품도 소동파 식품이 좀 활달하고 황정견 식품은 후침이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은 송나라 때 많은 시인들이 있었죠. 소동파 이전에도 유명한 시인들이 있었고 남송만 하더라도 남송 사대가 유유 양말이 범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남북송을 합쳐서 두 명의 시인을 꼽으라면 소동파하고 황정견입니다. 북송대 최고의 양대 시인하면 소동파하고 황상국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당나라로 치면 202보 같아요. 202보. 202보가 이제 몇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소동파 황상국도 소동파 좀 나이가 많지만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시인, 유명한 시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당나라 시인이 2명 꼽으라면 202보죠. 그래서 송나라 시인도 꼽으라면 소동파 황상국입니다. 거기다가 약간 또 피치도 이태백이하고 소동파가 좀 활달한 스타일이고 두부가 그냥 자를 내듯이 시를 쓰듯이 황상국도 두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발달할 때 최고의 인물은 거의 동시대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얘기 때문에 모르니 못 자랐다고 베토벤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 그런 식으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장내, 진간, 조고리 등과 함께 수동사 살아들린다. 시에 있어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고 북송 최고의 수준을 이루어 소식과 더불어 소황이라 명칭된다. 두보의 시를 추승하여 두보시의 엄정한 경륜을 추구하면서 정철성근과 황골탈퇴를 작시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통계쯤 가면은 정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걸 시를 쓰려고 해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욕하고 뭐 만드는 구절이 있어도 컴퓨터가 다 입력시켜서 검색해보면 옛날 누군가가 써서 시구겠죠. 우리가 아무리 뭐 다양한 생각을 한다 해도 뭐 사랑, 이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들이 비슷비슷해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송대 항정견 때만 알아도 당나라 시인,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있고, 아니 내가 뭐 식구 좀 지어보려고 보면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낸 게 옛날 걸 빌려 쓰자 이거예요. 빌려 쓰되 옛날 구절 몇 자 바꿔가지고 더 멋있게 짓자, 더 황골탈퇴시키자는 이름을 내세웁니다. 정철성금이 뭐예요? 쇠가 탁 되니까 그 쇠가 금으로 바뀌어. 연나술처럼 그런 식으로 철에다가 되니까 금이 됐어. 정철성금이나 황골탈퇴 이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와 진사도, 진여의 등을 강서시파의 시인이라 하는데 이른바 일조삼종은 두부와 이들 세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황정견이가 야 우리 강서시파 만들자 이런 게 아닙니다. 황정견이가 어떤 스타일의 시를 짓고 그 다음에 진여의, 진사도, 진여의 이런 사람들이 황정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짓고 이러다가 남송 때 가서 그런 짓는 방법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계열의 시인들을 강서시파라고 합니다. 왜 지금 황정현이 어디 사람이에요? 황정현 고향이 강서성 수수현 사람이죠. 그래서 강서시파라고 합니다. 강서시파라고 하는데 그 강서시파인데 이론이 성립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조삼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강서시파의 큰 할아버지는 두보고 실제 강서시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종이 있는데 황정견, 진사도, 진여이다. 그러면은 이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두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강서시파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짓는 사람들 뭘까? 해동 강서시파라고 하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몇 사람들 있지. 소재 노수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동 강서시파죠. 여튼간에 황정견은 소동파와 함께 송대 양대 시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데 서로 스타일은 많이 달라요. 소동파는 또 성격이 참지를 못하고 소동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면은 입에 꼭 파리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입에 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뱉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못 참아. 되게 직선적이고 열혈적인 남자인데 적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황정견은 그런 현실 배설 같은 데 별로 크게 참여하지 않고 자기 사색적인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시풍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두 대가는 서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0두보도 그렇잖아요. 215면 하고 싶은 말 막 되겠죠. 근데 두보 씨는 오늘도 받으면 한 들여다보고 있어야 뭔지 알겠죠.
자, 황정gen의 이 시 아주 잘 지은 시입니다. 인간 품일 부도죠. 천상옥당 삼보성, 상변동파 국어사, 기호백곡 사명조, 아가 강남 저군요, 낙의 비리 설부요, 위군 한기 황준호, 독재 편주 향호. 아마 그냥 읽어가지고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3페이지 밑에 해제를 볼게요. 고향에서, 고향이 강서성 수수영적이라서 홍주 불령. 황정경 고향에서 해차를 보내오자 소동파 생각이 나가지고 그에게 차를 보내면서 충고의 뜻을 담았다. 소식은 오대시안으로 죽을 뻔했다가 관신이 항주로 자천되었는데 유시슬 당시에는 구국당이 덕세함으로 인해 수도인 변경, 개봉이죠. 변경으로 돌아와 한림학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소식의 거침없는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그가 다시 배설사리의 풍파를 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쌍경차. 그래서 선생님 차 전문가시잖아. 쌍경차 들어봤어요? 네. 쌍경차는 쌍경 지명 이름입니다. 온유. 쌍경은 지명 이름이에요. 쌍경차는 황정gen의 고향인 홍주 불령, 지금의 강서성 수수연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 마을에서 생산된 차인데 그게 쌍경차인데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송대에도 이미 최고의 차로 평가받다. 아주 명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분 방식이 특이하다. 잘 보십시오. 서와 여는 어운이고 주와 유와 호는 구운이다. 유는 단락 전환의 표지로 사용되었다. 여러분들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되지만은 이양 나오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동파. 소동파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웬만큼 알겠죠. 소동파가 사천성 출신인데 대단 글씨를 글을 다 써가지고 이제 개봉부에 가가지고 변경이죠. 개봉부에 가가지고 이름을 떨쳤는데 그때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중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신법을 정치 개혁을 시도하잖아요. 개혁법을 신법이라고 해요. 근데 왕한석이 제외하고 거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명사들은 신법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군법이라고 그러죠. 군법당이라고 그러죠. 군법당은 지금 보수다 이 말이야. 신법당은 개혁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신종이 젊은 신종이 황제가 되면서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좀 송나라 국세가 좀 약했거든요. 위에는 거랑 이쪽은 또 저 어디입니까? 어디야? 생각이 안 나. 금나라. 아니 금나라 아니고 이게 뭐야 이쪽에? 어디지? 서하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이 시달리고 송나라가 문치를 하다 보니까 군인을 우습게 여기죠. 군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 없어요. 알겠습니까? 군인을 우습게 여기면은 그 나라 보나마나 망합니다. 송나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힘이 약하니까 젊은 신종이 야구도 국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왕한수이가 이렇게 하고 국력을 키워줄 겁니다. 이렇게 쏠깃해가지고 왕한수를 지지를 하게 되죠. 근데 개혁은 좋은데 문제는 개혁을 늘 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하려고 해요. 그럼 부작용이 생겨요. 옛날에 보면은 세금제도 바꿔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세금이 납부돼가지고 세금제도 바꿔. 그리고 아직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옛날 세금대로 먹고 새 세금대로 먹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하니까 다른 병사들이 이 사람 사람이 나빴어가 아니고 왕한테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 이래 반대를 해요. 예전에 왕한테 집권하게 되는데 소동파는 구국당이니까 당연히 쫓겨가죠. 그때 기합난 게 뭐예요? 황주예요. 황주.
황주. 여러분들 적벽고 쓰고 했던 그 황주, 동파육 만들어 먹던 그 황주.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신법당이 몰락하고 국법당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동파는 여기 기양은 아니고 여기 다천돼가지고 시골에 있다가 다시 병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림학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림학사 돼 있을 시절에 강림의 이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뒤집어져가지고 또 신법당이 또 득세하니까 소동파가 다시 쫓겨간 곳에서 해난 거예요. 그래서 소동파가 두 분 항주 유배, 해남도 유배인데 다 정권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TV 보면서 뭐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별거 아니야. 역사책 보면 항상 있던 일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늘 엎치기 덮치기 뭐 우리나라 안 그래. 서로 남이 맨날 이 지랄이지. 말은 뭐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전부 권력 싸움일 뿐이야. 하나도 알 게 똑같아.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제 항주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 국법당이 득세를 해가지고 변경으로 갔는데 그때 한림학사가 돼가지고 그냥 멋있게 있는 거죠. 그때 차를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시를 한번 볼까요? 인간 풍일부르죠. 인간 세상에 바람비가 이르지 않는 것. 인간 세상에 바람비가 이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높은 데서 요즘 에어컨 빵빵한 데 있으면 바람이 들어올 리도 햇빛 들어올 리도 없잖아요. 그죠? 인간 세상에 바람과 비가 이르지 않는 것은 신선세계지. 인간 세상에 바람과 햇빛이 이르지 않는 것. 천상옥당 삼서. 하늘이 옥당에는 삼보석. 고배로운 책이 삼 가득해. 빽빽해. 빽빽할 삼자죠. 인간 세상에 바람과 햇빛이 이르지 못하는 것. 하늘의 옥당에는 진기한 서적이 빼곡할 텐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소동파가 아니라 한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림원이 우리나라를 치면 어디입니까? 홍문관이나 영문관 이런 데겠죠. 상견동파 국어사. 상견.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상상을 해서 보니 동파 국어사. 동파에 살던 옛날 거사께서 요즘에 항주에서 동파 거사가 있었죠. 상상해서 보니 내가 상상을 이렇게 보니 동파에 옛날 살던 옛 거사께서 희호 백호 희호 굿을 막 휘두르면은 백고 일곱 열 마리거든요. 천말 밝은 구슬이 쏟아져 나오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시를 잘 짓거나 이럴 때 입에서 구슬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요. 입에서 구슬이 토한다는 말도 하고. 그래서 구슬이 막 살아있는 거 쏟아졌죠. 구슬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 글을 쓰면 글 꾸마다 다 구슬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슬도 어쩌다가 하나씩 겨우 구슬이 있는 게 아니고 백곡 구슬이야. 온통 구슬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우리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주 그 척박한 땅에서 동파육이나 요즘 여러분들은 동파육 비싸서 먹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제대로 하는 데도 없더라고. 나도 그 동파육을 좋아해가지고 중국집에 가면 한 번씩 시켜보는데 거의 엉터리죠. 동파육은 오래 조리돼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동파육이 명품 요리지만 원래 토종맛 동파육은 먹을 게 없어서 비계 먹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비계 요리를 만든 거야. 그냥 공짜로 먹든 어디다 먹든 정육관 가가지고. 그래서 돈이 없어 동파육 만들어 비계 요리 해 먹은 거라고. 그러던 소동파가 지금은 다시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변경해 가서 선비들이 그냥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한림원에서 이런저런 책들 속에서 시를 짓고 하는데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씻어가지고 지지어가지고 붓을 쫙 써대면은 막 그게 온통 구슬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글구에 그냥 붓글씨를 쓰면 마치 구슬이 거기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그러고 계시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줄을 볼까요? 4페이지 주소. 자첨은 소식의 자다. 풍일은 바람과 해. 입구는 속세의 바람과 햇빛이 미치지 않는 청정하고 신유한 깊숙한 별세계에서 소식이 근무하고 있다. 한리문이니까 한리문에 다 뛰어난 문학자들만 앉아있으니까 잡사인 같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근처에 얼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학문 깊은 사람들을 보니까 현시의 신선들이지 뭐. 거기에 아무나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품이 이르지 않는 곳이고 정말 고배로운 책들이 빽빽한 곳이죠. 옥당은 우리나라 집서는 말고 우리나라 한리문 같은 거 이런 옥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홍콩관 같은 홍콩관 옥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홍콩관 옥당이라고 그러죠. 옥당이라는 말 자체도 알겠지만 얼마나 그를 귀하게 고귀하게 생각하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동파거사인데 구자 쓴 게 묘해요. 동파에서 옛날 거사도로 타던 거. 소식은 신종 원품 인연에 황주로 자천된 뒤. 사실 우리나라식으로는 기양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양하고 좀 다르지만 왜냐면 배수를 받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양사랑 비슷한 거예요. 소식은 신종 원풍이나 항주에를 편적이라고 하죠. 편적된 뒤 동파 동쪽 언덕에 집을 짓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다. 동쪽 언덕에 살았다 해서 자기 홀을 동파라고 하는 겁니다. 동파에 집을 짓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다. 그리고 자호를 동파거사라고 했다. 옛날 거사, 구거사라고 한 것은 지금은 한림학사죠. 구거사 신학사죠. 지금은 한림학사이기 때문이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당시 지금은 신학사지만은 옛날에 구거사였어. 나를 일깨워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힘들었던 지난 시를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그 일곱은 뭐 열두라고 열마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두보에 봉하 가지사인 조조대명군이라고 두보 초계 두보 그 장안에 있을 때 쓴 시인데 그 시에 보면 시성주호 제6시호 시를 이루니 시를 지으니 구슬이 북끝에 있어. 시를 이루니 북끝에 막 구슬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식구가 있다. 황정gen 이분이 두보에 아주 뭐 열렬한 계승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시호 백곡 사명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말을 읽을게요. 유는 기름지다 이런 뜻인데 운유라는 표현 앞에 나오죠. 찻잎은 산중턱 구름 안개가 낀 곳에서 잘 자란다고 그래요. 산중턱에서. 맞아요? 맞지? 돌산에. 네. 네. 그래서 운유를 흔히 찻잎, 좋은 찻잎을 비유할 때 씁니다. 구름 속에서 기름진 이 자란 말. 그 다음에 애는 맷돌인데 큰 맷돌이 아니고 여기서는 찻잎을 가는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입구는 찻잎을 세밀하게 갈아가지고 말차를 만드니 눈보다 보기 좋다는 뜻이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말차가 아니구나. 말차라고 할 수 없어요. 말차는 이 가루차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말차 먹을 때는 가루차를 그냥 뜨거운 걸 넣어서 먹는 거지. 그래 저 다시 끓이나요? 안 끓이지. 안 끓이. 이게 송나라 때 방법은 지금의 딱 말차하고 다른 것 같아. 지금은 차 가루를 넣고서 막 저어가지고 먹는 거라고. 근데 송나라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송나라 씨는 찻잎을 먼저 잘게 갈고 그것을 물에 넣고 끓였다 그래. 먼저 차를 가르게 맷돌 같은데 갈아가지고 작게 만들고 그걸 물에 넣고 끓여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찻잎을 먹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또 말차하고 조금 달라. 여하튼간에 그 차 마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맨 끝에 5호가 나오는데 5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흔히 태호를 뜻하기도 하고 혹은 동정호를 또 뜻할 때도 있고 시마다 시의 그 상황에 따라서 5호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럽니다. 흔히 태호를 지칭한다. 입구는 모랑 부추는 도와 오를 멸망한 범녀가 5호로 떠난 고자를 넌지시 사용하여 소식에게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 법률 고사는 다 알죠? 그 오왕부처하고 오왕부처하고 싸워가지고 맨 처음에는 오왕부처가 이기죠. 오왕부처가 와신 상담해가지고 오왕부처를 잡잖아요. 와신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왕부처는 상담해가지고 다시 복수를 해가지고 결국 오왕부처가 죽죠. 그때 오랑구천을 도왔던 유명한 사람이 종대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범녀가 있죠. 그때 이제 범녀가 떠나면서 종대부고 다시도 떠나 있으면 죽어. 근데 종대부가 아니 내가 목을 세우고 이랬는데 부귀영화를 누려야 뻔해 왜 가? 이제 결국 오랑이 나가죠. 근데 부차는 범녀는 공성심태라. 공을 잃으면은 그것이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하지 말고 심태 물러나 은퇴해버려. 공만 잃고 은퇴해버리고 공성심태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우호랑이 오왕을 이기고 나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호 쪽으로 쭉 떠났다는 거죠. 뭐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뭐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뭐 또 그때 유명한 서씨는 어떻게 했느냐? 서씨를 데리고 갔다는 설도 있고 뭐 가설이 있는데 다 있거나 말거나 얘기고 여하튼간에 정치만 잘한 게 아니고 돈 버는 재주도 있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죠. 여하튼간에 자기가 구천을 도와가지고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 범녀가 유명한 이유는 구천을 도와서 공을 이루는 게 유명한 게 아니고 그걸 이루고 나서 깨끗하게 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에서 범녀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소식이 황주에서 그 고생할 때 쓴 인강선이라는 사가 있어요. 사는 시하고 좀 다릅니다. 시 비슷한 건데 송나라 때 유행했던 하나의 문문학이에요. 그 인강선이라는 사에서 이런 말 합니다. 소주 종차유하야 강의 기예생이나 작은 배로 종차 지금부터 이제 떠나가지고 강과 바다에서 내 남은 인생을 기탁해야지. 그런 사소의 그런 내용이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손님 젊었을 때는 그냥 소동파라고 하면은 유명하고 내가 폼이 났는데 어쩌다가 그냥 시국에 휘말려가지고 항주에 와가지고 농사 짓고 돼지 피기나 먹고 그러고서 인생 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피곤하다, 속시에 너무 하다. 그러니까 배 한 척 있으면은 거기에다 배 한 척 내 몸 싣고 저 바다로 가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가서 그냥 거기서 남은 인생 보내고 싶어 한 이런 시를 이런 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고생할 때는 아유 이놈이 살아서 뭐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자, 시를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인간 세상의 바람과 햇빛 이르지 못하는 곳 하늘의 옥장은 진지한 설비를 빼고 할 거야. 하려고 내가 그럴 거야. 근데 그곳에서 생각을 내가 해보니 동파에서는 옛날 거산으로 산 그 양반이 지금은 막 붓을 휘두르면은 막 그냥
한말 구슬이 막 붓끝에서 팍 쏟아져 나오는 식으로 멋지게 문제를 자랑하면 시제를 자랑하고 계시겠지. 전반은 현재 동파가 칼지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직까지 쌍정차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전반에. 그 다음에 아가 강남 제군은 내 집이 있는 강남 땅에서 운유를 따라가 우무 속에서 자란 반지르한 그런 찻잎을 따라가 딴 찻잎 그게 나게 그게 맷돌에서 갈래가 떨어져서 비비 막 날리면은 비비라는 눈 같은 게 날리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막 갈아가지고 그 맷돌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날릴 때 모습은 슬프려 눈도 그만 못해. 눈 날리는 것이 그거 막 찻잎 날리는 것보다 모습 그거보다 눈 날리는 모습보다 더 멋있어. 맷돌에서 떨려서 떨어져가지고 찻잎 날리는 착가루가 찻잎 날리는 모습은 눈도 그만 못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쌍정찰 도동과 그대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미군 한기한 그 차를 탁 마시게 되고 한잔 탁 음미할 때면은 그대를 위해서 그대 소동파를 위해서 황주에서 꿈꾸던 일을 한기시켜 줄 거야. 차는 음미하다 보면은 옛날 황주에서 꿈꾸던 그런 생각이 날 거야. 생각을 다시 일으켜 줄 거야. 어떤 생각? 독재, 편주향후, 나 홀로. 그 편주는 거룻배죠. 돛이 없는 작은 배. 나 홀로 거룻배에 내 몸을 싣고 오로 떠나가야지 하는 그런 그때 꿈꾸던 생각. 그걸 찬잔 마시면 다시 생각나게 해줄 거야. 잘 썼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합니다. 이 찬잔 먹으면은 다시 그때 동파에서 말이야 척박하게 살 때 배한테 타고 떠나야지 하는 그런 꿈꾸고 살았을 텐데 지금 한림원에 가가지고 뭐 신수세계에 사는 것 같고 다시 뛰어난 학자인데 시인이고 뭐 책이 쫙 있는 데서 사람들이 소동파 할 때 그냥 시착 써주고 폼나고 있을 텐데 이 차 한잔 먹으면은 옛날 동파에서 꿈꾸던 일 다시 떠오를 거야. 이게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사 알 수 없어. 당신이 옛날 동파에서 고생하면 잊지 마 이런 얘기죠. 얼마나 씨가 없는 심장이에요. 위는 뭐 타시스라고 그러면은 그냥 타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뭐 푸르니 노라니 그러면 이 상주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쌍정차 얘기를 하지만은 쌍정차는 보조수단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시를 지어야 정말 앞에 우리가 어떤 감시라든지 비교가 안 되는 시죠. 자, 근데 여기 자 밑에 어운하고 우운하고 통합했다고 그랬습니다. 얘 뒤에는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게 둘째 구에서 여섯째 구의 여는 물고기였죠. 어운에 속하고 그 다음에 구설주, 기름질유, 호수호자는 우운에 속합니다. 근데 어운하고 우운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는 건체시의 고체시입니다. 고체시죠. 어운하고 우운하고 통을 한 고체시예요. 이게 아론 양상을 들죠. 모두 8군데. 당연히 시니까 짝수 끝에 아론을 하겠죠. 그 4개 아론을 합니다. 근데 고치시니까 어운하고 우운은 어구로 한 부에 속하니까 통용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묘한 거는 여기에 유자, 기름질 유자 이것도 아문자예요. 여기에 또 아문을 하고 있다고 묘한
아니 싫으시면은 여러분들 짝수구에 아분하고 척구에 아분하는 거는 그러려니 할 텐데 그건 딱 중간에 아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유심한 거체시만 되니까 관심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은 사실 이거는 좀 지금 이 아분법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 말고 있을까 싶어요. 이 아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이런 식의 아분법이 뭐냐면 이게 원래 두 곳에가 보이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아분을 하려면 여기에는 A운을 쓰고 여기에는 B운을 써가지고 반운을 하게 되면 반운하는 축구에는 아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위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운을 한 게 아니에요. 통운을 했으니까 지금 말하는 같은 운으로 쭉 쓰는 거지 환운을 한 게 아닙니다. 환운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아분을 했는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후보의 장편 고체시 같은 걸 보면은 긴 시가 있어. 장편시일 경우는 내용 단락이 내용 바뀌는 게 딱 명료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하면 내용 바뀌는 것과 하는 양상이 일치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크게 시를 보니까 큰 내용상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A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고 B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고 C 단락에는 뭘 얘기해가지고 한 39대는 짜시인데 앞에 10구는 뭐 그 다음 10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내용 팍팍 바뀝니다. 그때 한운을 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에는 A운을 쓰고 여기에는 또 B운을 쓰고 하나 더 할까? B운을 쓰고 여기는 C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운을 두 번 해가지고 A운 쓰다가 B운 바뀌고 C운을 바뀌고 내용도 크게 세 달라고 나눠요. 내용을 보면은 C가 크게 세 달라고 내용상 세 달라고 돼서 여기는 A운, 여기는 B운, C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B운이 한 8구나 10구 되는데 크게 보면은 B운을 쓴 B 단락 속에서 다시 작은 단락이 나뉠 수가 있어요. 큰 단락 밑에 작은 단락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두 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 B운을 그대로 쓰는데 바뀌는 부분 척구에 또 아분을 해요. 운을 바꾸면 확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 같은 운을 쓰면서 소단락이 바뀌는 부분에 같은 운을 씁니다. 항상구이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보면은 전반은 뭐예요? 소동포가 지금 옥당에서 폼나게 해서 그다 이런 얘기죠. 뭐 또 이게 A, B 얘기는 비로소 쌍정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 강남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확 바뀌죠. 그렇죠? 바뀌는데 그 바뀌는 부분을 그 8구밖에 안 되는데 A 운수고 B 운수고 환원하기는 너무 내구를 환원하기는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데 후반 5째 구부터 시장이 확 바뀐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같은 문통의 글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5구에서 시상이 바뀐다는 시상 전환의 표지라고 해요. 두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지만은 건체시의 아분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건체시의 아분법은 지극히 단순하단 그 문통에 있는 글자만 쓰는 거지 바꿀 수도 없고 통일할 수도 없죠.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체시의 아분법은 천차 만가지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건 시인이 한 가지 수법을 쓸 수가 있어요. 건체시의 아분은 시인이 재주를 부릴 수도 없고 재주를 부려도 안 돼요. 근데 고체시는 한운 통운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홀수구의 아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철시 아문법이 천전 만화하고 시인의 각가지 재주를 줄 수가 있다. 이것도 항상고의가 그런 재주를 지고 있는. 근데 요즘 식으로 봐 그냥 시 연구자들도 다 내용 분석만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지요. 두 보시면 두 보시 하나하나 아문법을 다 관찰해보고 항상고의가 그 방법을 배웠구나 짐작할 수가 있다. 여하튼간에 시가 평범하지 않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시를 지으려면 쌍정사, 송자청 같은 이런 시를 한번 지어봐야 되는데 봉용학설이나 따지고 곤란한 봉용학설이 하나도 없어 고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시가 깊이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색다른 맛이 있고 그렇죠. 자 따라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